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퇴거 유예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판사가 무효 판결을 하자 연방법무부가 바로 항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제조 회사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소속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도 백신 특허권 없는 제약회사들이 쉽게 백신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화당 하원은 지금 트럼프파냐 트럼프파가 아니냐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지도부에서 쫓겨나갈 위기인 체니 의원은 지금 공화당은 트럼프 사교 멤버가 될 것인지 정통 공화당 멤버가 될 것인지 전환점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정치인의 운명을 쥐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직장을 떠나지 못하는 미국인이 6명 가운데 1명이나 됩니다. 식료품비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거의 모든 품목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텍사스주는 상원에서도 훈련 없이 핸드건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주민들의 생각과는 다른 의회 결정입니다. 공화당 주장으로 재검표하는 애리조나주 마리포사 카운티에 연방 법무부가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이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고 올가을에는 모든 학교가 다시 학생들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정리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서서히 세계 각 나라가 미국을 향해서 지도국가로서의 지도력을 보여달라 하고 요청을 하고 행정부는 결정을 해야지 되는 시점이고 결정을 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추진을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의 국격을 또 정하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먼저 미국 사람들 수백만 가구이니까 한 가구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살 수도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렌트비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인종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사람들이 많고 해서요. 어제 연방 판사가 워싱턴 DC의 판사가 내린 그 판결이 큰 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렌트비를 못 냈을 때 퇴거를 시킬 수 있는 그것을 유예해라. 현재로서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6월 30일까지 그 유예하라는 행정명령과 그러한 그 행정명령 같은 것이 질병통제국에서 총괄을 하는 것인데 공공건강위험이다라고 해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렌트비를 못 내서 쫓겨났을 때 홈리스가 되고 홈리스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중건강위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워싱턴 DC의 연방판사는 그 같은 그 질병통제국의 개입 내지는 여러 가지 그 안내가 월권이다, 권력 남용이다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판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에 1년에 한 사람 기준으로요. 99,000달러 미만 버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에는 99,000달러의 2배 이상 그보다 수입이 낮을 때는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바이든 현 대통령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이게 6월 30일인데 아니다,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지금 혼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슷한 법적 소송이 처음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다른 두 케이스는 이 같은 행정명령, 퇴거를 막아라 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거 퇴거해야지. 그죠? 퇴거를 꼭 시켜라 한다는 뜻보다는 질병통제국이 관여할 그런 것이 아니지. 이게 무슨 행정명령 같은 것으로 될 것이 아니지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고 한 겁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연방법무부가 어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마자 항소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판사가 판결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 워싱턴 DC의 항소법원, 고등법원에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집행 중지 고소를 다시 한 거죠. 항소를 하고 나니까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 이름이 데브니 프레드리치라는 판사거든요.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판사인데, 그러면 좋다. 5월 12일까지는 집행하는 것을 일단 중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연방 법무부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랜드로드에게도 시간을 줘야지 되기 때문에 5월 12일까지는 유예하겠다. 5월 12일까지 홀드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아직 5월 12일이 안 됐군요. 저는 지금 5월 12일이 지난 줄 알고요. 5월 12일이면 오늘 맞는데요. 일단 오늘은 홀드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더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테넌트 그룹과 지금 랜드로드 그룹이 서로 당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죠. 이게 엘레바마의 부동산 협회와 부동산 에이전트가 조지아주에서 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 랜드로드들은 항상 그렇죠. 우리도 이 페이먼트를 해야지 되는데 언제까지 이 렌트비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렌트비를 내야지 되는 사람들은 아니 누가 렌트비 싫어서 안 내느냐, 내기 싫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비상사태 때문에 내가 렌트비를 마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기로는 항소법원도 행정명령 쪽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그 상황이고요. 어제 그 판결문 자체는 한 20페이지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번에 이런 쫓겨내야지 된다 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랜드로드들도 전에는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쫓아내지 말아라, 특별한 상황이니까 했는데 쫓아내도 된다, 쫓아내라 하는 판결이 나오면 다른 많은 오너들도 마찬가지 이제 이빅션 행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연방정부의 새로운 주택 보조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하는데, 이게 지금 서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해서 백악관의 대변인 젠 사키 대변인은 지난해에 바로 이 같은 이 연방정부의 조치 때문에 155만 명의 퇴거를 막았다. 지금도요, 아직도 한 700만 명 정도가 렌트비를 못 내고 있거든요. 7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명이 아니라 꼭 한 집에 한 사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먼트가 됐던 아니면 주택 렌트가 됐던, 그러면 적어도 수천만 명 정도는 해당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것은 지금 연방 정부의 룰이 따로 있고
주 정부, 카운티, 심지어는 이제 로컬 정부에서도 다른 그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작은 로컬 정부의 그 같은 그 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방 정부가 전체적으로 커버해 주는 경우도 있고 로컬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지금 이제 렌탈 보조금 500억 달러를 책정해 놨는데 이게 또 빨리 쉽게 집행이 되지 않거든요. 돈을 거저 나눠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같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지 되고 기간과 어떤 규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의 연방판사는 뭐 그런 것까지 연방 정부가 해라고 했지만 연방 정부 질병통제국이 퇴거를 중지를 해야지 됩니다. 건강에 위험이 됩니다.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다. 1944년도에 퍼블릭 헬스 서비스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공건강이 위험이 되는 것이니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오늘 내일 모레라도 계속 봐야지 되는 이슈네요.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주정부가 캘리포니아도 주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조가 있지만 뉴욕은 주정부 차원에서 집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에서도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8월 31일까지 지금 연방정부 것은 6월 31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 31일이 되면은 그 사이에 지금 5월 초순이니까 그 연방정부에서 책정해 놓은 렌트 보조금을 잘 어떻게 뭐 유틸라이즈를 해서 끌고 가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봐야지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은 어제 그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 법원 앞에서 퇴거는 죽음이다 나에게 이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는 많은 그 변화하는 모습, 사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뉴스가 있지만 뒤로 돌리고요. 하나만 국가적으로는 그 바이든 행정부가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4가지를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입니다. 뭐 러시아와 영국 또 중국이 각각 1가지씩을 개발을 했는데 미국이 제약회사 그럼 4군데에서 그동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자됐다는 것은 돈이 투자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백신이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건강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 특허권 자체는 패턴이요. 그 지적재산권 자체는 이거는 일단 그 면제해야지 된다. 웨이브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지난해 가을부터 뭐 브라질이라든가 인도처럼 확산이 많이 되는 나라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미국이 움직이질 않아서요. 미국이 어떡하는가 이러는가 하다가 어제 결국은 그 무역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죠. 어제 미국의 무역 대표가 캐슬린 타이 대표가 세계적인 건강 비상사태에서 미국은 백신 그 패턴트, 백신 지적재산권을 이 백신에 한해서는 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계 그 돈 없는 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돈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많이 시키는 나라에는 죽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또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에 또 오나? 그럼 돈이 있으면 뭐해? 나도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고 미국 지도부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다시 미국이 세계 비상사태에서 지도력을 앞서서 발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서 미국 사람 같은 경우 미국을 포함해서 부자 나라들은 지금 뭐 한 적어도 4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미국은 그것보다 많지만 백신 접종을 한 번 정도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가난한 나라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500명 가운데 1명, 4명 가운데 1명과 500명 가운데 1명이 이렇게 백신 접종 적어도 한 번이라도 받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세계무역기구에서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데 뭐 세계무역기구 가입 국가가 유엔보단 좀 작아서 뭐 160 몇 개국, 164개국으로 기억합니다만은 그 정도 되면 만장일치를 해야지 되는데 무역기구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서 이제 유럽에서 특히 뭐 스위스 같은 뭐 제약회사가 유명한 회사는 조금 떨떠름해하고요. 유럽연합도 조금 떨떠름해하기는 하는데 유럽연합은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지도력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이 밀고 나간다 하면은 미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고 백신에 대해서 특허권은 없다 하면은 뭐 파이저나 모더나나 바이오엔텍은 뭐 연구소지 제약회사는 아니지만 뭐 다른 그 무슨 나라들에서 그런 회사들이 그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도 말하자면 레시피를 공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국을 끓일 때 멸치가 얼만큼 뭐 다시마가 얼만큼 해서 국물을 내고 콩나물은 이 경우에는 뭐 해장용으로 하면 콩나물 머리를 떼느냐 마느냐 이 자세한 레시피 있죠. 백신에 대한 레시피를 백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그런데 그러면은 금방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제약회사는 다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 곳에서 쉽게 콩나물국을 만들어서 백신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죠. 콩나물국도 레시피를 줘도 집집마다 다 맛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양을 제소해도 콩나물국도 그런데 백신은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콩나물국 같은 경우는 콩나물과 멸치와 멸치 안 넣는 사람도 있고 김치 안 넣는 사람도 있고 다시마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소금만 넣고 끓이는 사람도 있고 간단해요. 더군다나 콩나물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다 구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백신은 레시피를 아무리 줘도 백신 그 원료 자체를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제조 과정도 아주 그 예민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70도로 보관을 하고 보관하기 전까지 이동, 물류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다 될 수 있느냐 해서 설령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이 앞장서서 이거는 뭐 패턴트 없게 하자. 우리 특허권 없게, 지적재산권 없게 하자 하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지 않다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컨트롤 관리가 되는 그런 그 제약회사가 있는 나라들에서 만들어서 뭐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던가 그런 얘기가 이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제약회사는 엄청 분노하고 있고요. 그것도 이해가 가죠. 그분들이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를 했는데 공유도 좋지만 공유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들어간 투자한 만큼의 것은 빼고 또 이윤도 남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은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세계는 어느 부분, 특히 건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다. 인권과 마찬가지로 백신은 인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윤리적으로 미국이 그 윤리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국가로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미국의 4군데 백신 개발 회사는 주식값 어제 많이 내려갔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항상 언제나 국가나 개인이나 언제 어디서나 돈만 따라서 살 수는 없는 문제고 이 백신 문제가 바로 거기에 딱 걸려 있습니다. 돈도 좋고 윤리도 좋고 그 밸런스가 얼마나 맞으면 언제나 딱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카후나 마사지 체어인가요?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네, 잠시 뒤에는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 보니까 기고문을 보니까 이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또 다른 지도부의 어떠한 나는 당신들처럼 말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난 당신들처럼 천하지 않아. 정치인으로서 당장 이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화당을 위해서 할 말을 하겠어. 뭐 이런 형태고요. 그러나 지금 공화당의 하원의 경우는 트럼프를 따라서 내가 내년에 재선되고 우리 그 공화당이 그로 인해서 다수당이 되느냐. 그로 인해서 다수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정치적으로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페이스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공화당이신 분들은 공화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공화당은요, 아직도 그 더군다나 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정말로 강한 파워를 absolute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상원은 조금 덜하죠. 왜냐하면 100명 가운데서 뭐 2년에 한 번씩 미국이 중간 선거 있고 대통령 선거 있고 2년 뒤에 또 중간 선거 있고 2년 뒤에 대통령 선거 있고 이렇게 될 때 3분의 1씩 선출을 하니까 조금 덜한데 하원은 전체 100%를 2년마다 한 번씩 그 선출을 의원들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의 그 정치적인 그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야망 같은 것을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생업이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리즈 체니를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이제 대통령 그 퇴임한 이후였죠. 2월 달이었죠. 투표를 해서 탄핵에 그 찬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부정선거라고 하고 내가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하고 하니까 그건 아니다. 그게 거짓말이다. 빅라이다라고 하니까 공화당에서는 이제 이 사람을 내쫓아야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리즈 체니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문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있습니다. 공화당이신 분들께 드리는 얘기예요. 역사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도 내가 대통령이다. 바이든은 불법 점거다. 부정선거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은 지금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진실과 헌법 준수냐 아니면 트럼프 사교 교주에게 충성하느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리즈 체니가 이 점을 지적을 하네요. 하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서로 지도부 넘버 1위야 공화당 하원에서 넘버 3위인 케빈 맥카시와 리즈 체니가 이제 케빈 맥카시가 리즈 체니 쫓아내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리즈 체니가 아니 케빈 맥카시도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었을 때 대통령에게 그 폭도의 난동이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의회 공격이 그게 1월 13일이었다. 그 뒤에 지금은 말을 바꿔서 대통령은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공화당은 보수의 공화당 원칙을 지켜나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공직자가 부정선거 없다고 하고 선출된 공화당 선거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60번이 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그 법원의 판결을 내린 사람 가운데서 상당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했었던 사람인데도 여전히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법치국가고 헌법 시스템이 있는데 트럼프 스타일과 트럼프 주장은 폭력만 가져온다. 그것의 가장 큰 결과가 지금까지는 1월 6일이었고 장기적으로 공화당은 굉장히 강한 데미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지 된다. 공화당은 넘버 원 연방 법무부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서 누가 됐건 그 당시에 백악관에 있었던 사람이건 아니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지 된다. 넘버 투
의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의회가 공격당했다. 그날에 다 피해자고 증언자다. 이것을 철저히 가려내야지 되고, 세 번째, 공화당은 진짜로 보수래요, 제가. 보수 이슈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 위험한 트럼프의 민주주의 파괴를 버려야지 된다. 트럼프 사교 집단인가? 공화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화당은 자신은 공화당 가운데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딕 체니니까요. 더하죠. 법과 질서, 정부 권한 제한, 강한 국방, 번영과 기회, 세금 낮추기, 이게 나와 대다수 공화당 보수가 지지하고 있는 점이다. 역사가 보고 있다.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데 용감하자. 당장 다음 해에 트럼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 계산에서 넘어서 자유와 민주주의 과정을 지키는데 필요한 용기 정도는 정치인이 내야지 된다. 나는 계속 나가겠다. 설령 단기적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 말은 결국 다음 주에 본인이 넘버 3 서열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은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38살에, 이분은 50몇 살인데요. 리즈 체니는 38살에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하원 의원을 거의 뭐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자고. 그리고 이제 이 리즈 체니도 그다지 연방 하원에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오래 3선이거든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아버지 부시 시절에 뭐 국무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굉장히 그 중동 이슈라든가, 원래 변호사였어요. 그런 것에 많이 일을 했거든요. 연방 상원의원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참 이 체니 가족도 슬픔이 있죠. 굉장히 보수적인데, 언니인데 동생 체니 전 그 부통령이 딸만 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동성애자예요. 해서 언니인 이 리즈 체니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연방 상원의원 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나가려고 해서 조금 캠페인 하다가 동생 문제가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후보에 나갔는데 네 동생 동성애자잖아, 뭐 이런 얘기가 와서 결국은 이제 도중에 하차하고 나중에 연방 하원의원을 했기 때문에, 하원의원의 경력은 짧지만 집안의 배경도 있고, 또 워낙에 그 국무부에서 오래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하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넘버 3, 여자가 이 넘버 3 자리에 있었던 게 공화당이 역사가 길지만 지금까지 리즈 체니를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그렇게 됐고, 그 뒤에 후폭풍이 올지 아니면 뭐 중간 선거에서 이길지, 그것은 이제 유권자 마음이니까 봐야지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돈은 받아요. 봉급은 마크 저커버그가 주는데, 제가 어제 5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감사를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감사라고 표현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1월 6일 그 사태 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폭력을 저지르도록 가짜 뉴스를 많이 뿌리고 조장을 했는가? 그 당시에는 했다 해서 지금까지도 페이스북 쓰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래야지 되느냐? 이런 것을 페이스북에 그 20명의 변호사도 있고 뭐 저널리스트도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위험하다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영원히 페이스북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라 다시 마크 저커버그에게 간 거예요. 페이스북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위원회는 그 정도 얘기까지만 했을 뿐이고, 앞으로 6개월 안에, 6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안에 페이스북이 최종적으로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을 다시 페이스북 쓰게 하느냐 쓰지 못하게 하느냐가 걸려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의 블로그를,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었다 한들 페이스북의 역사가 얼만큼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난히 페이스북에 덕을 많이 받거든요. 거기에 광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돈을 거뒀기 때문에, 돈을 많이 거뒀고, 또 이제 가짜 뉴스를 뿌리고 그것을 이슈화했고 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이 아니면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정치를 해나가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트럼프의
자신의 운명이 페이스북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당장 이제 이 페이스북에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지금 하지 못하게 해라 하니까 뭐 공화당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봐, 그러니까 빅텍이 문제야, 빅테크 회사가 문제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아직 안 풀었더군요. 유튜브도 그 1월 6일 그 사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뭐 트위터는 영원히 우리 트위터는 쓸 수 없다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는 트위터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시 뒤에 여러 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물가 인상도 있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이 제일 걱정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공통적인 그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인들에게는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주식시장은 정말 새로운 레코드를 계속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웨이도 9월 달에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하고 공연 지금 그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가 선뜻 전에 늘 다니셨던 분들도 안 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공연 횟수를 좀 줄이겠죠. 그리고 모더나가 지금 초기 데이터이기는 한데요. 청소년들에게 임상 실험을 했을 때 96% 효력이 있다. 그럼 뭐 파이저도 그렇다는 얘기고 모더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요즘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웬만큼 백신 접종을 받으셨고 해서 콜로라도주의 경우는 지금 전체 확진자가 나오면요 26%가 어린이래요. 5월 5일, 이게 현재 5월 5일 하니까 어린이날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은 두 번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머니날이고요. 네, 그런데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아무튼 괜찮아질 것이다. 질병통제국이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웬만큼 백신 접종이 끝나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미국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현재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지난 7개월 사이에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는 교육부 장관이 모든 학교가 전부 문을 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료품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아니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확인해 본다는 분들이 계세요. 안 오른 게 없어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모든 게 고기, 시리얼, 달걀, 과일, 채소 다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2021년 3월 달에 복찹 치킨 가슴살 10%가 올랐다요. 달걀도 뭐 지금 굉장히 올랐다고 하고 달걀과 계란은 6%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제 70년대 80년대는 그때 매년 10% 12%씩 쭉쭉쭉쭉 올라갔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역시 그 육류여서 쇠고기가 10%, 돼지고기가 11.5%, 계란이 6.5%, 그리고 치즈도 6.5%나 올랐는데 그 오르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일을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사다가 만들어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솔린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가솔린은 밖에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가솔린 값이 내려갔다가 다른 이유도 조금 포함됐지만 다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솔린 값 많이 올라서요. 로스앤젤레스는 비싸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게 가솔린 값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경제적이 다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오고 아니면 시너지 효과가 오고 하는 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교통사고도 뭐 역사상 최고로 적잖아요. 그럼 교통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들은 수입이 줄어들죠? 그럼 변호사들이 수입이 많았을 때 쓰던 돈, 이번에 냉장고를 바꿀까? 이런 것도 가전제품 판매도 줄어들고 이런 형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식료품비는 지금 그만큼 올라가고 있고요. 치킨은 뭐 부족한 것들도 있다고 하고요. 레스토랑은 더 걱정이네요. 집은 집이지만 레스토랑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오픈을 하면서
음식값부터 올려?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시겠네요. 특히 이제 치킨을 중심으로 하는 레스토랑 그 오너 가운데서는요. 그리고는 이제 건강보험인데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미국 사람들 6명 가운데 1명, 한 16%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건강보험 때문에 내가 못 그만둔다. 못 그만둬. 그 다음은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죠? 아휴, 내가 그냥 봉급은 적어도 이놈의 건강보험 때문에.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저소득층일수록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를 건강보험 때문에 내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저소득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리고 응답자의 또 반 정도가 비용도 무척 걱정을 하고 있고요. 처방약 값이 더 오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시는데 모든 미국에 일하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16%가 아이씨, 내가 나가고 싶어도 건강보험 때문에 못 나가. 인데, 그걸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21%, 화이트는 14%,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그만큼 건강보험은 누구에게나 다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입에 대해서는 1년에 48,000달러 미만을 벌으시는 분은 16%보다도 12%나 높아요. 28%가 다 싫은데 건강보험 하나 때문에 내가 회사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48,000부터 9만 달러까지 버시는 분은 19%.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도 많네요. 왜냐하면 연소득이 18만 달러 이상이신 분들도 10% 정도는 에휴, 다른 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내가 건강보험 때문에 회사를 좀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는 그 미국이 트럼프 시대가 끝나고 바이든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른 좀 사회적인 이슈, 뭐 라이프 스타일 이슈 같은 것도 조금씩 들어가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독일이 반대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미국이 면제하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특허권,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했더니 독일이 아무튼 그 반대한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텍사스와 애리조나주에 대해서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텍사스주에서 주 하원이 핸드건을 가지고 다닐 때 훈련이나 퍼밋이 전혀 없어도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원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하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상원에서도 어제 통과가 된 겁니다. 주지사는 당연히 지금 서명을 하겠죠. 전부터 서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18대 13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경찰과 심지어는 이제 총기 규제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강사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훈련도 안 받고 핸드건 가지고 다녀도 되고 또 그 퍼밋 같은 거 없어도 가지고 다녀도 운전면허증 안 가지고 운전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재는 6시간 훈련을 받고 필기 시험도 보고 운전면허증처럼 그리고 이제 지문 채취 같은 것도 하고 핸드건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해야지 된다는데 텍사스가 이제 공화당이 강하니까 공화당이 하원도 그렇고 상원도 그렇고 총기에 관해서 총기 안전은 개인이 책임져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걸 무슨 국가가 법을 정해서 그래? 하면서 어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은 텍사스주에서 그 공화당 정치인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텍사스에서 발행되는 텍사스 트리뷴 리포트도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문들도 봤는데 주민들은 59%가 이렇게 훈련도 안 받은 사람 또 퍼밋도 없이 핸드건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30%는 지금대로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46%는 지금보다 강해져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더 강해져야지 된다. 30%는 지금대로, 20%는 약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텍사스 주민들도 4분의 3은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범죄 경력이 있는지 전과자인지를 충분히 체크를 아주 철저히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주에 제가 이 내용 잘 말씀드리지 않아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전해드립니다. 애리조나주 그 마리포사 카운티에서 재검표가 역시 그 공화당 그 지도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재검표를 하는 그 컨설팅 회사가 이런 선거 관련 컨설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회사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서 바로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돈의 흐름도 불분명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연을 거쳐서 210만 표나 되는 것이 그 투표와 또 컴퓨터와 뭐 투표 기계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 회사 이름이 뭐든가요? 사이버 닌자라는 회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권 그 협회에서도 반대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무래도 그 투표를 좀 힘들게 하고 투표가 부정선거라는 인식을 자꾸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후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애리조나의 민주당과 또 마리포사 카운티, 현지의 카운티도 이 공화당이 이런 것 하는 것을 고소를 했어요. 근데 마리포사 카운티는 민주당이 강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 명만 슈퍼바이저 위원 한 명만 민주당이고 다 공화당이거든요. 이 카운티로서는 우리가 개표한 것이 정말 깨끗하게 제대로 했던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나타내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리조나 민주당이나 마리포사 카운티가 고소를 하고 저거 중지시켜라라고 주장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연방 법무부에서 딱 그 공화당에게, 애리조나 공화당 상원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일단 지금 재검표를 하는 것이 법원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더 철저히 해라. 그 무슨 사이버 닌자라는 회사가 뭐 이런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투명하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이요. 모니터를 해라. 왜냐하면 민권협회에서는 연방 법무부를 향해서 자꾸만 거기 연방 법무부 차원에서도 모니터하는 사람 좀 보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재검표를 했는데 법원에서도 선거 관계자도 이게 그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 정도 했으면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나올 것으로 공화당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단지 우리가 열심히 했어, 이건 부정선거야 계속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업고 그것으로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일종의 그 정치적인 그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놀러 간 거예요. 휴가를 간 2명의 미국인 대학생이 결국은 어제 이태리 경관을 살해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이 대학생들은 이제 정말 젊어요. 이제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21살, 뭐 20살 이 정도 되는데, 로마에 이제 휴가 가다가 무슨 예를 들어서 마약을 구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 사람이 가져다 준 게 마약이 아니라 뭐 말하자면 뭐 처방약, 그 좀 강한, 뭐 미국에서도 오피오이드를 마약으로 쓰고 있잖아요. 처방약을. 그런 형태를 가져다 줬어요. 미들맨이라고 하죠. 중간에서 그것을. 그랬더니 이 미들맨들에게 그 미들맨들의 백팩을 훔친 거예요. 훔치고는 거래를 했죠. 이 백팩 다시 돌려줄 테니까 우리가 그거 뭐 마약인 줄 알고 준 돈을 돌려줘 했는데, 어떤 경로로 딱 현장에 나타난 게 그들이 아니라, 미들맨이 아니라, 거래인이 아니라 이제 경찰 옷을 입지 않은 경찰이었고, 뭐 11번을 칼로 살해를 해서 숨졌다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은 몰랐다, 우리 경관인 줄 몰랐다 해서 방어용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관들은 우리가 배지를 보여줬다, 한 사람은 숨졌지만 한 사람은 목격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미국 학생들이
이태리에서 그런 형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고 오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접종하는 거 아시죠? 강희신이었습니다.